지금 보여드린 7개가 모든 딥러닝 AI의 전부입니다. 이거 이상은 없어요. 그럼 이제 해볼만 하잖아요. 해보자라는 마음이 드셨을 때 3가지의 원칙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애나 의과대학 영상의학과에서 딥러닝 AI로 알츠하이머 질병의 조기 발견을 연구하는 조태호라고 합니다. 사실 AI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AI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공포 마케팅처럼 AI를 꼭 해야 되지 않나? AI 안 하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서의 양도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근데 AI는 이미 수천, 수만 권의 문서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한 부분에서 내가 물어보면 쏙쏙 뽑아서 너무나 알기 쉽게 제시를 해줘요. 이 좋은 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AI가 필요해요, 안 해요? 라는 그 질문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마치 all or nothing의 의미로 물어보기 때문에 꼭 all or nothing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쓰는 거 어때요? 라고요.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새로운 메뉴를 기획할 때 여행 가이드라면 이 장소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 뭐가 있어? 미용사라면 손님을 맞이할 때 기분 좋은 인사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작가분이라면 교정을 봐준다든지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많잖아요. 회사원분들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AI가 필요할까를 먼저 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AI에 대해서 먼저 내가 도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AI는 남의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AI에 대한 어떤 거리감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근데 AI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려면은 AI를 누군가 간단하게 이해시켜주는 과정만 있어도 좀 달라져요. 제가 먼저 AI를 어떻게 해야 내 것처럼 여길 수 있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만 알면은 나도 AI 뭔지 알겠어라는 어떤 마음이 드시게끔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먼저 제가 이 종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죠? 여기에 이렇게 점 4개를 이렇게 찍어볼게요. 검은 점과 하얀 점을 2개로 교차해서 찍어봤어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걸 한 번만 딱 접어서 하나의 구역에 2개의 다른 색이 섞이지 않게끔 접을 수 있을까요? 넌센스 퀴즈 같죠? 근데 이 퀴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퀴즈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결국 이 5사람이 올해 노벨상 받은 거거든요. 이 문제는요, 2D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성냥개피 퀴즈 문제인데 성냥개피 6개로 정삼각형 4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퀴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이 바닥에 놓고 성냥을 옮겨봐도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면요, 이렇게 피라미드로 쌓아야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주어진 종이를요,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상에서 이런 방법으로 접어주면 2개를 동시에 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머신러닝 AI는 결국은 이런 그 샘플들이 이렇게 평면상에 놓여져 있을 때 여기에 이쪽 분들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고 이쪽 분들은 이제 정상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선을 그어주는 게 결국 머신러닝, 딥러닝이 하는 거예요. 선을 제대로만 긋잖아요. 그럼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알츠하이머다, 정상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확대시키면 모든 지금의 AI가 되는 거예요. 그 선을 그어주는 게 예전엔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2개는 입력값, 오른쪽은 그 결과값인데 그 입력과 결과를 그래프상에서 표현하면 이런 선을 그어주는 게 돼요. 그럼 선을 긋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마빈 민스키라는 학자는 이거 이렇게 서로 교차되어 있는 2개의 점을 이 선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논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I 학자들이 지금의 AI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지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세트로는요, 이렇게 중간에 히든 레이어, 보이지 않는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면서 두 개의 계산을 동시에 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AI라는 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은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 공식이 보니까 오차 곱하기 출력, 1-출력이라는 이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라는 걸 알고 나서 이 규칙을 이용하면 그 전에 그 전 레이어의 학습도 되더라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긴 레이어를 가지고 많은 학습, 많은 안에 가중치들이 들어가면서 더 정교한 학습이 가능해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발전을 해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뒤로 갈수록 마치 귓속말을 뒤에 누가 맨 앞에서 했는데 이 뒤쪽으로 맨 앞에 있는 사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전달이 안 되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해결하는 과정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먼저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존 호필드 박사입니다. 이 박사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노드들을 모두가 연결되게끔 한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었는데 이 패턴들을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프리 힌턴 박사가 이 숨겨진 노드들을 거기다 이제 몇 개를 넣은 거예요. 아까 숨겨진 층 때문에 더 학습을 잘할 수 있었듯이 이 숨겨진 노드들이 있어서 더 학습을 잘하게 됐습니다. 이게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볼츠만 머신이 너무 또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을 일부만 하자, 몇 개만 하자 해서 이 제한된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연구가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그 리스트릭 볼츠만 머신, RBM이라고 하는 걸 하나씩 쌓아 올려서 이 딥러닝이라는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고요. 이것을 또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가운데 이 층을 좀 이렇게 노드 숫자를 줄였다가 다시 원래 숫자로 복원을 시키니까 패턴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 인식할 때 사용하는 건 중간에 노드들을 특별한 몇 개만 집어서 다음으로 보내는 기능을 넣은 게 결국 우리 얼굴 인식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만든 거고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일 날씨가 어때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어제와 내일이라는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시간 순서를 기억하게끔 하는 기능을 넣은 게 RNN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지금의 챗 GPT를 만든 트랜스포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상의 이미지를,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 때 진짜와 가짜를 서로 싸우게 하는 아이디어를 넣었더니 그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알파고는 잘했어, 이겼어. 그러면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주는 것만 따라가게끔 하는 그 알고리즘. 이거를 했더니 지금의 AI가 된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7개가 지금 현재 사용되는 모든 딥러닝 AI의 전부입니다. 이거 이상은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본 거예요. 그럼 이제 해볼만 하잖아요. 이게 AI구나. 그럼 그 AI를 가지고 누군가는 뛰어난 노벨상급의 어떤 결과도 만들고 누군가는 나한테 꼭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2024년에 이 단백질 구조 예측에 AI를 도입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과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50년 동안 못 풀었던 과제를 해결했고요. 이 AI가 결국은 노벨상을 받도록 만들어진 그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연달아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AI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팀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AI가 노벨상을 받은 거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AI가 노벨상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의 대답은요. 아니옵니다. AI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올해 건축상은 망치가 받았나요? 라는 질문하고도 비슷해요. 망치가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 받은 거죠. AI를 개발하고 이를 적절한 곳에 이용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AI로 노벨상을 다음은 누가 받을까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딥러닝 AI는요, 무료예요. 이거는 몇십 년 동안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조금이라도 공헌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를 오픈소스로 내놓고 논문으로 만들고 이 결과가 딥러닝 AI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를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예요, 답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장비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챗GPT 같은 거를 이제 아무나 다 만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못하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노벨상급의 지식과 우리에게 내 매뉴얼을 짜주고 내 글을 교정해주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관련된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AI가 우리 옆에 있다면 그 재능이 많은 툴을 어디에 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AI를 사용하는 모든 편의가 이미 집약돼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어요. 사실 AI를 하기 위해서 뭘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공부했고 또 뭘 공부했고 이랬는데 그냥 잘 나와 있는 AI를 이용하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AI를 그냥 쓰면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스트레칭 하듯이 AI 하세요.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은 그 일에 집중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근육이 굳어진 것도 모르고 일하시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좀 펴주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가끔씩 펴주고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듯이 그냥 가볍게 AI를 해보세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챗GPT는요, 그냥 입력창밖에 없어 보여요. 그냥 그 입력창에 뭘 넣느냐에 따라 노벨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쉽게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서 인사이트가 있으면 취하고 없으면 그냥 보내세요. 그냥 스트레칭 하듯이 가볍게 AI를 하시면 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AI군.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드셨을 때 세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요즘 저도 이제 미국에서 즐겨봤던 흑백 요리사라는 그 채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에드워드 리의 비빔 인간이 이기는 시대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AI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토리가 있어야 차별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최고의 비빔밥 레시피를 가지게 되는 날엔 에드워드 리의 비빔 인간 스토리가 있으면 돋보이고 이기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은요, AI가 모든 답을 해주는 시대는요, 모든 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대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산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남는 건 뭐예요? 어떤 산을 오르지라는 질문만 남아요. 산을 고르는 것만이 중요해집니다. 질문의 시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답을 알기가 쉬워지면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모든 환자가 모든 정보에 쉽게 닿을 수 있다면 검증이 필요해져요. 진짜를 골라주는 오히려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진단의 결과를 의사가 전해주고 의사가 대면해서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대면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토리, 시킹, 신세리티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보니까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어떤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지? 그리고 이것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뭘 할 수 있지? 라는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그동안 약이 없었어요.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라고 해서 지급되는 약이 사실은 병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어떤 처방을 해왔는데 이제 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약의 한계가 아직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러면 조기 발견을 위해서 AI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차별성을 여기서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시킹의 단계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기 발견할 수 있지? 자,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그리고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그 딥러닝 알고리즘은 뭐지? 그 여기에 더해서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어떤 그 데이터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데이터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잘 활용하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이 질문에 맞춰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AI를 적용한 사례들을 보니까 딥러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딥러닝을 사용하고 그 사용된 데이터가 MRI 쪽보다 이 펫을 적용했을 때 더 성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제한된 우리 그 신경 이미지에서 타우 단백질을 한번
보여주는 신경 영상을 사용해 볼까? 그래서 그 신경 영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 알고리즘을 써봤어요. 써봤더니 거기서 요런 패턴이 나오더라. 이제 이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하나 조기 발견하면 또 유전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전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DNA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유전체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해 봅니다. 사용해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양도 많고. 그럼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그냥 단순히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더 많이 보이는 유전자를 골랐다면 이제는 그 유전자 말고도 이게 가능성이 있겠네,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있겠네라는 많은 유전체들을 이 방법으로 발견해낼 수 있었어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죠. 세 번째 S는 sincerity. 이걸 어떻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은 이제 프리시전 메디, 정밀 의료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세 가지를 통합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의사분들의 손에 쥐어드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있는,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연구도 이 세 가지 이 전제 조건, 스토리, seeking, sincerity라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예제는 너무 어렵고 과학적인 예제이기 때문에 나랑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어떠한 질문이든 AI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를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든 안 먹든 이미 도처에 AI가 깔려 있어요. 뭐 로봇 청소기만 봐도 그냥 로봇 청소기 AI가 하잖아요. 스마트폰 다 보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SNS의 피드가 뜨는 거라든지 아니면 쇼핑몰에 가서 뭔가 쇼핑을 할 때 나에게 추천 아이템으로 뜨는 거 다 AI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AI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진화를 하면요, 생명체 같은 경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불가역적 진화라고 해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AI 이전의 시대로 갈 수가 없어요. AI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데 난 AI는 남의 것 같아, 나는 AI랑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AI 시대에 잘 적응하고 살고 계십니다.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칭 하듯이 AI를 한 번씩 해보고, 아니면 그냥 내 생활에 AI가 이미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넉넉하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셔도 이 AI 시대를 사시는데 충분히 필요한 마음가짐을 갖추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